솔직히 딱 그 말씀드리면은 일부 업체에서는 우리는 필리핀 강사를 쓰지 않습니다. 100% 미국 원어민들만 씁니다라고 광고, 신문 광고도 하는 현실인데 그래서 좀 학생분도 그렇고 아니면 또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가장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가 미국인 강사로만 그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뭐 물론 제1 외국어, 제9국어이긴 하지만 약간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필리핀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네네. 영어를 공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이게 뭐 필리핀 영어냐 아니면 뭐 그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자기가 그 정도 구분한 능력이면은 영어 배울 필요도 없을 정도 수준이고 그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게 그게 핵심이고 필리핀 영어라고 해서 엉터리 영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문법이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떠들고 말씀하신 대로 전화 끊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고 이제 예습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실력 늘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영어가 영국 영어가 표준 영어고 나머지 뭐 인도 영어, 뭐 필리핀 영어나 다 엉터리 영어다 이거는 옛날 개념이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통하지 않고 그 영어로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세계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다 옛날에 월드 잉글리시라 그랬는데 요즘은 월드 잉글리시 이즈라 그래서 복수형을 붙여요. 필리핀 잉글리시, 아메리칸 뭐 브리티시 잉글리시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영어를 싱글리시라고 해서 무시했잖아요. 네. 아니요, 싱글리시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쓰는 스탠다드 영어예요, 그게. 콩글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스피커들이 쓰는 스탠다드 코리안 영어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존중해주고 영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꼭 미국 영어, 영국 영어가 최고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근데 요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거기에 응수해 줄 수 있고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준의 영어 실력자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연습하는 게 목적인데. 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는 거는 좀 이제 과욕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이제 VCR에서 나온 질문들이 이제 뭐 이 원어민 강사들의 국적 같은 것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별로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적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본인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만 명확히 하시면 이제 뭐 듣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께서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콩글리시는 잘못된 영어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쓰는 한국의 스탠다드 영어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영어 강사들은 어떻게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주기적으로? 이게 원칙상은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큰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제 채용을 한다기보다 또 중간에 약간 브로커처럼 이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현지에서 현지 조달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청이죠. 그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떤 뭐 규제 기관이 뭐 퀄리티 컨트롤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잘 되는 업체는 이제 꾸준히 잘 나가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전화 영어의 어떤 그 프로세스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도 있어요. 본인이 하루에 1시간씩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강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야 되는지는 하루에 한두 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 본인한테 직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한 다음에 센텐스를 그것을 원어민들에게 써봤을 때 저쪽에서 이해를 하면은 내 영어가 맞는 적어도 이해가 되는 영어구나. 기분이 좋죠. 거기에 만족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화 영어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음성도 깔끔하지도 않고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몰라서 익스큐즈미도 한두 번이지 세네 번 하고 나면 진짜 끊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서 내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 말을 해줬을 적에 아마 처음 하시는 분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반응을 받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쁨 때문에 저 사람이 뭔 말했는지가 잘 집중해서 안 듣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반응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희열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뭐 새로 창조해서 배우는 거는 이제 아니라라는 점이죠. 네. 원어민 강사의 자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떤 경험이 쌓이면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말을 걸고 어느 정도 이 대화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어떤 그 강사의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어느 영어 학습이든 다 마찬가지로 뭐 선행학 학습이 있으면 더 좋고 후행 학습까지 뒤따르면 당연히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세 분 패널들의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전화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을 꾸준하게 하듯이 하루 10분이라도 핸들을 잡아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이거 꾸준함.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으니까요. 네. 네, 본인의 의지 또 본인의 성실성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치기 전에 그럼 각자 한 분씩이요. 전화 영어를 이렇게 활용을 하라라고 학생들에게 한번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한희 선생님부터요. 아, 실은 이래서부터 하세요. 여기 저랑하고 제일 경험 있는 사람인데. 그 요즘에 보면 뭐 영어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원어민 선생님들 만나고 싶어서 어떤 스터디를 조성해서 조금씩 십시반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뭐 조금이라도 이제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사실 모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건이 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전화 영어 정도 한 달 정도 뭐 3개월, 6개월 끊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정도 해보시고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상당수의 경우. 아까 선생님 말씀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만 더 얻어도 큰 효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이 한번 해보고 이게 도움이 된다 하면 3개월, 6개월 정도 더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 전화 영어를 갖고 막 5년, 6년 뭐 하기 따듯이 하시는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단기적으로 뭐 해외 연수 나가기 전에 혹은 뭐 해외 주재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영어 트레이닝 좀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영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희 선생님. 네. 첫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모든 거에 답인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입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어쨌든 영어로 입을 터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 같으면 그날 주고받았던 대화 있잖아요. 그거 저 같으면 무슨 수를 써도 저는 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화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쌓여서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지. 저 같으면 그거 10만 원 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주고받은 대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외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후행으로 따르는. 후행으로 예, 따르죠. 예. 자,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너무 초보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초보자는 이거 헬로 하이하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말할 준비도 안 하고 너무 초보자 말고 조금 내가 연습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영어가 됐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네, 그래, 그게 좋고, 두 번째는 이거는 메인 영어 공부 수단이 아니고 보조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걸 매달리면 안 되고 그야말로 배운 거 나는 연습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한테 보조 수단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전화 영어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전화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전화하는 거로 스트레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타입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서 자기한테 그야말로 맞으면은 꾸준히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쭉 몇 달 해나가다 보면은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마무리 말씀만으로도 전화 영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금 영어 궁금합니다 코너 진행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그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다가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토크인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